병원비가 무서워 약 한두 번 거르고 병원 가는 날을 미뤄본 적 있으십니까? 그 작은 절약이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응급실 비용으로 돌아오는 의료비의 덫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작은 빌라 한 채가 오히려 독이 되어 만 원짜리 약값을 아끼려다 응급실에서 수백만 원의 청구서를 받아든 한 어르신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노인이 결국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가니 부담스럽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담감 그 자체가 건강을 악화시켜 우리를 파국으로 이끄는 잔인한 악순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목처럼 월 120만 원으로 버티던 삶. 작년보다 병원비가 30만 원 더 불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그 덫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가장 나기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 퇴직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손에 쥐는 돈은 월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이 금액은 대한민국 노인 가구 평균 소득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젊을 때 빚내서 마련한 손때 묻은 작은 빌라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허리띠 졸라매면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의 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당뇨 합병증이 슬슬 몸 곳곳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 다니던 순환기내과, 혈당 조절을 위한 내분비내과에 더해 최근에는 신장 기능까지 나빠져 신장내과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했습니다. 병원이 세 군데로 늘어나자 진료비와 약값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월 3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그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속 3개의 병원 예약 날짜는 마치 매달 돌아오는 3개의 굴레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소득은 뻔한 연금이 전부인데도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그 빌라 한 채 때문에 지역 가입자 건보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소득 없는 은퇴자가 재산 때문에 높은 건보료를 내는 제도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나기철 씨 역시 정확히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산 대가가 이것인가? 그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늘어난 병원비의 건보료까지 숨통이 조여오자 그는 결국 위험한 생각을 하고 맙니다. 약봉지를 내려다보며 그는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약 하나 건너뛴다고 큰일 나겠어? 당장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가장 비싼 약부터 한두 번씩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최악의 재앙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쓰러져 119에 실려갔고 당뇨병성 케톤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대신 지방을 분해해 케톤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까지 거쳐 일주일을 꼬박 입원했습니다. 몇만 원의 약값을 아끼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에 들린 것은 수백만 원짜리 중간 정산서였습니다. 그를 덮친 것은 돈보다 더한 스스로를 망가뜨렸다는 깊은 후회와 절망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기철 씨의 가슴 아픈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첫째, 소득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생활비를 소득, 즉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기철 씨의 사례처럼
자산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비용, 특히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위력을 간과합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자산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기철 씨처럼 예상치 못한 고지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둘째, 병원비는 진료비라는 치명적인 착각 때문입니다. 병원비를 단순히 진료비와 약값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나기철 씨의 사례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가 아끼려 했던 것은 월 몇만 원의 예방적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지불하게 된 것은 재앙적 의료비였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실 비용, 중환자실 입원비, 각종 검사비, 간병비, 퇴원 후 먹어야 할 특수 영양식 비용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비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호미로 막을 비용을 아끼는 순간 그보다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가래로 막아야 할 비용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비 부담이 더 큰 병원비를 부르는 잔인한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셋째,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함입니다. 한 경제지 기사에서 지적했듯 최소한의 안전망인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정부가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나 긍정회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나기철 씨가 느꼈던 막막함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텨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여기 같은 위기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70의 표지혜 씨. 그녀 역시 남편과 사별 후 월 10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고 늘어나는 병원비와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 때문에 그녀 또한 나기철 씨와 똑같은 불안감과 고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통장 잔고와 병원 예약 날짜를 번갈아 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작정 버티는 대신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집이 없어진다는 주변의 만류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의 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늙은 엄마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겠다.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수동적으로 버티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녀의 선언이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추가 소득이 생기자 표지혜 씨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 가슴 졸이지 않게 되었고 아픈 것을 참지 않고 제때 병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를 아끼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주는 여유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산을 깔고 앉아 굶는 대신 자산을 활용해 삶의 주도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현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진짜 고정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나의 냉정한 건강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매달 받는 연금액만 적지 마십시오. 반대편에는 공과금, 식비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상액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얼마의 건보료가 나올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깔고 앉은 자산을 깨워야 합니다. 내 집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주택연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월지급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온라인상의 의견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0이었던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속할 집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킬 연금 자산으로 집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활용입니다. 셋째, 1에서 2만 원의 보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는 큰 병을 대비하는 고액의 건강보험보다 실손보험이나 소액의 진단비 보험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부담이 커지는 특정 질병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해 가성비 높은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심리적 안정을 사는 투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월 120만 원으로 버티는 삶이 병원비 30만 원에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존엄한 노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